그 정우성처럼 잘생긴, 아니 정우성이 아니다, 머리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아요?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장재택입니다. 저희가 어제 밤늦게까지 중형차 3사 보스 오디오 테스트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1등, 2등, 3등을 가렸습니다. 이렇게 어렴풋하게 결과를 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문짝을 뜯어봤는데 요것도 좀 대박 컨텐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은직 감독님이 열심히 편집해서 빨리 올려주시리라 믿고요. 오늘은 어제 오디오 테스트를 성황리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변에 자동차를 다 섭외를 했습니다. 제 친구한테. 자동차 회사에서 빌리면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다 빌렸는데, 제 친구가 보스 오디오인지 뭔지도 모르고 차를 빌려줘가지고 보스 오디오가 아닌 SM6가 와서 급하게 르노 삼성 자동차한테 차를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리스크가 있는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우열을 가리는 기획이니까요. 그런 기획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흔쾌히 가져다 주셔서 저희가 어제 촬영을 매끈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르노 삼성 자동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제 그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못 해드려서 뭐래도 좀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아침에 차 반납하기 전에 SM6의 장점은 무엇일까, 내세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거를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그렇습니다. 원래 자동차 빌릴 때는 일주일 전에 공문 보내드리고 빌려왔어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지금 바로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빌렸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난처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다 구해 주신 것처럼 너무 감사드려서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디오 테스트는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제가 감사한 마음을 꾹 누르고 공정하게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르노 삼성 SM6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좀 나가긴 합니다. 예, 근데 요거 SM6의 장점을 내세우는 이 영상으로 좀 보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르노 삼성 SM6가 장점이 상당히 많은 차예요. 예, 요거를 좀 더 어필하는 얘기로 영상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에 왔는데요. SM6의 엄청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얘기. 디자인은 중형차 중에, 어제도 제가 오렌지 커스텀에서 이렇게 실내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SM6는 정말 디자인은 잘했다. 와, 이렇게 잘 만든 차가, 와, 예, 감탄스러운 디자인이거든요. 이 차가 왜 그렇게 디자인이 감탄스러운지 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SM6의 장점은 디자인이죠. 디자인 때문에 SM6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안정적이고 멋있고 푸근하고 정직해 보이고. 예, 그래서 SM6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라인들이나 이 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이상하게 구부리거나 이런 라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다 쫙쫙 펴져 있는, 편안하게 펴져 있는 라인들로만 차를 만들었어요. 억지스러운 라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라인들을 잡는 것도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날카롭게 잡지를 않고요. 다 좀 뭔가 이렇게 잘 문질러진 라인, 그리고 옆에는 라인을 아예 안 넣고 푸근하게 이렇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르노의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이 차가운 철판이지만 36.5도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런 휴먼 터치?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는 디자인을 계속 해왔어요. 예, 그런 취향대로 디자인이 한마디로 잘 뽑아졌다. 잘 뽑았다. 디자인을 잘 뽑았다라는 차입니다. 모든 라인이나 면이 다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헤드램프나 이런 비율들, 이런 비율들이 대부분 다 황금 비율 안에서 다 비율을 나눠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르노의 아이덴티티인 요 디귿자로 딱 되어 있는 차를 좀 더 와이드해 보이게 하는 요런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도 빠짐없이 넣고 그래서 또 르노만의 또 얼굴도 만들어냈죠. 그 와중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율이 좋고 딱 보면 안정적으로 보이는 세단의 비율 이런 것들을 잘 구현해냈기 때문에 차가 디자인적으로 어필하는 거는 정말 확실히 있습니다. 생긴 것도 멋있게 생겼지만 이런 철판 가공 품질 같은 거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가 보통 그 큐빙이라 그러는데요. 이 철판이 다 똑같은 높이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높이가 다릅니다. 요게 자동차를 만드는 퀄리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여기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이 철판과 이 철판이 똑같은 것 같아도 높이가 이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기가 막 마찰돼서 들어오는 소음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여기서 똑같이 가지가 않고 여기서 하면 여기가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본닛이 꽉 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차처럼 보이게 합니다. 똑같이 높이가 돼 있으면 약간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디자이너들이 도면에서는 없는 거예요. 도면은 그냥 똑같은 면을 만든 거에다가 파팅 라인을 그냥 나누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 놓고서는 요걸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좀 더 탐스러운 차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이제 큐빙이라고 하는데 그 큐빙 작업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차라든가, 여기도 보면은 잘 만져보시면은, 똑같은 높이가 아니고 이게 조금 들어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 있고 요게 조금 더 튀어나와 있고, 이런 큐빙 작업을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봐도 차가 완벽해 보이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SM6가 좀 디자인적으로 좀 완벽해 보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 SM6 디자인 얘기를 굳이 해드리는 이유는 조만간 부분 변경이 있습니다. 많이 안 바뀌어요. 워낙 뭐 디자인적으로는 단점이 없는 차였기 때문에 많이 바꿀 이유가 없죠. 뭐 헤드램프 조금 바뀌고요, 테일램프 조금 바뀌고, QM6 부분 변경할 때 안 바뀐 것처럼 바뀐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SM6를 사셔도 올드한 느낌 안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분 변경 때 많이 바꾼다는 거는 기존에 샀던 고객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내 차가 너무 구형으로 티나게 돼 버리니까. 근데 SM6는 이제 그게 다행인지 아니면은 뭐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이 바뀌진 않습니다. 부분 변경이 부분 변경 할 시기가 됐으니까 되겠죠. 근데 부분 변경이 많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한테 빌려주신 거는 요 프리미에르라고 SM6에서 가장 비싼 3,500만 원이 좀 넘는 모델인데요. 여기에는 에펠탑을 형상화한, 요거를 에펠탑을 형상화한 그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에펠탑을 형상화한 휠이 요 프리미에르 전용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단을 좀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세단은 차가 좀 낮게 깔려 있고 좀 늘씬해야지 멋있어 보이거든요. 너무 늘씬하게 만들면은 차가 공간이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차가 뭐 낮아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절충해서 만들어야 돼요. 차는 공간도 잘 살리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만 요런 디자인 라인이나 면을 어떻게 깎느냐에 따라서 차가 늘씬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늘씬하지 않지만. 본닛을 보세요. 본닛의 높이가 보행자 안전 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높아야 돼요. 엔진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엔진보다 이 본닛이 7cm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닛이 두툼해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이렇게 그냥 마감하면은 여기 팬더가 이렇게 두툼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차가 날씬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깎아내는 겁니다. 이만큼 깎아내서 실제 높이는 한 요 정도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파팅 라인도 여기를 딱 이렇게 늘씬하게 지나가게 하니까 여기가 좀 더 얇아 보이게. 요런 게 디자인입니다. 보행자 안전규정 때문에 본닛 올려야 되네? 두툼하게 해버리면 야, 앞이 너무 두툼하잖아. 차가 둔해 보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디자인을 잘 못한 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디자인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게감을 덜어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본닛이 이렇게 길어야지 차가 늘씬해 보이고 근사해 보여요. 약간 프레스티지 세단, 좀 고급 세단처럼 보이는데 전륜구동 차는 그렇게 만들면 공간 효율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엔진이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여기 빈 공간을 그냥 넣어야 돼.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가 쪼그라들면 차가 멋이 없어져. 좁지만 좀 길어 보이게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을 넣는 겁니다. 이런 줄무늬 같은 걸 많이 넣으면은 여기가 조금이나마 여기가 공간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넣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디자인이에요. 측면에서도 이 밑에 부분, 요 밑에 로커 판넬이라고 하는 요게 차체보다 이렇게 쭉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게 튀어나와 있으면은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은요, 요 밑에 부분은 밑에서 튀어 올라와서 이런데 손상시키는 돌을 여기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를 매끈하게 그냥 이렇게 이런 거 튀어나온 거 없이 매끈하게 처리해 버리면은 차의 무게감이 좀 경쾌해 보이긴 해요. 즉 이것 때문에 밑부분이 좀 두툼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밑부분이 두툼해 보여서 안정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차는 또 둔해 보일 때도 있어서 여기를 함부로 두툼하게 못합니다. 여기를 매끈하게 처리했다 그러면은 이런데 이제 돌이 많이 튀기 때문에 여기다가 투명 테이프 같은 거나 뭐 이렇게 랩핑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차들 보셨을 거예요. 이 돌 튀는 거를 여기서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투명 테이프를 붙이는데 그 테이프 붙이는 것도 비용이고 그것도 공정입니다. 그럼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디자인을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디자인입니다. 이런 게 디자이너들이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뒷부분에서도 늘 디자이너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공간 좀 살려야 되지만 둔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공기역학적인 거 해야 되지만 이상해 보이지 않게 하는 거. 다 이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디자인이. 요 뒷부분 앞은 낮고 뒤는 높게 만들어야지 차가 공기역학적으로도 좋고 좀 날렵해 보이잖아요. 근데 뒤가 그럼 너무 두툼해진단 말이에요. 앞은 낮게 하고 뒤는 두툼해져서. 근데 뒤 너무 두툼해지면 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 이렇게 좀 깎고 이런 라인 같은 거를 넣는 거예요. 네, 이런 라인 같은 거 넣어서 여기를 좀 더 경쾌해 보이게, 여기 뒤에 무게감을 좀 덜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파팅 라인을 옆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 그다음에 여기도 한번 이렇게 깎아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트렁크의 높이는 요 정도 높이로 보게 되는 거죠. 예, 여기도 이렇게 깎아냈기 때문에 트렁크는 이렇게 높지만 차가 좀 경쾌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도, 뒷모습에서도 자동차는 낮게 딱 안정적으로 깔려 있는 게 가장 멋있습니다. 근데 낮게 딱 안정적으로 깔려 있게 하면 차가 공간이 좁아지고 차가 또 주차 공간보다도 더 넓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넓게 만들면은 원가도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차는 더 넓어 보이고 싶어. 그러면 램프를 계속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지금 뒷모습에서 딱 봤을 때 이 램프의 폭이 꼭 차의 폭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램프를 다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램프가 가장 바깥으로 나가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 더 넓어 보이고 싶어. 그러면 이게 디귿자로 마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 디귿자로 마감을 해서 차가 좀 더 와이드해 보이게, 예,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은 누차 자동차 디자인 리뷰할 때 여러 차례다 말씀드렸던 건데, SM6가 지금 현존하는 중형차 디자인 중에서는 디자인은 이게 진짜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디자인하면 가장 멋있는 중형차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M6가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거는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도 솔직히 이거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디자인은 이거는 칭찬. 이렇게 멋있는 중형차 디자인이 다시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K5 멋있을 것 같은데 사실 K5의 디자인은 모르겠어요. 실제로 도로에서 보면은 초반에 되게 멋있다가 좀 금방 질릴 것 같은 디자인이긴 해요. 잘생겼는데 막 이렇게 좀
서구적으로 잘생기고 약간 날렵하게 생긴 연예인들 있잖아요. 약간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K5는. 근데 이 SM6는 약간 중년 배우 같지 않아요? 예, 중년 배우, 안정적이고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잘 살리면서도 여기선 참 디자인적으로 배울 점이 상당히 많은 차예요. 아, 여기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막 깎아냈구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넣었구나.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배울 점이 있습니다. 예, 실내 디자인도 호불호가 갈리는 거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잘 됐어요. 세단의 디자인의 목표는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이는 차여야 되거든요. 이게 막 달리는 차가 아니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대화하면서 가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안정적이고 거실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들을 이런 수평선 구도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좀 신경을 쓰는 게 이런 재질감의 차이예요. 여기는 지금 푹신푹신한 우레탄 폼 재질이거든요. 예, 대부분 여기는 우레탄 폼으로 손이 닿았을 때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느껴지면은 싸구려 차처럼 보이기 때문에 여기를 푹신푹신한 재질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실내 디자인은 사람들의 손이 닿는 곳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걸로 감싸는 것보다 좀 터치감이 느껴지는 소재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바닥 부분은 예, 이런 밑에 부분은 손이 많이 닿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의 형상은 대부분 좀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재질로 못 만들어요. 딱딱한 재질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수납 공간도 넣어야 되고 뭐 컵홀더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푹신푹신한 재질로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죽으로 감싼 것 같은 이런 푹신푹신한 느낌을 이 딱딱한 플라스틱에서도 이질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게 디자이너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딱 눈에 보면은 잘 만든 차는 이 소재의 느낌과 이 소재의 느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아요. 여기도 푹신푹신하겠지? 아니네, 여기 딱딱하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못 만든 차는 이거는 가죽처럼 보이고 푹신해 보이는데 이거는 엄청 딱딱하겠는데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아직까지 자동차 이런 퀄리티 육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뭐 중국산 자동차라든가 아주 경험이 부족한 회사죠. 그 회사는 이 플라스틱 사출한 느낌, 뭐 번들거림,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서 이제 그렇게 느껴집니다. 르노의 퀄리티는 정상급 퀄리티예요. 뭐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중형차의 실내 디자인을 할 때 어제 뭐 시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커다란 시트, 이렇게 두툼한 시트, 예, 엄청 두툼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두툼하고 커다랗고 이 위로 갈수록 보통 이렇게 좀 좁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위에 무게감을 좀 줄여야지 실내 공간이 좀 넓어 보여요. 근데 지금 실내 공간이 어제 줄자로 쟀을 때도 좁지 않은 실내인데 좁아 보인단 말이에요. 의자가 너무 큰 걸 넣어서 그래요. 헤드레스트 보세요. 이렇게 큰 헤드레스트 없어요. 근데 이렇게 큰 헤드레스트를 넣어서 나는 푹신푹신한 의자야, 정말 고급 소파를 여기다 넣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내 공간의 개념이 프랑스에서 이 정도 차면 정말 넓은 차거든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 차도 더 넓어 보이게 해야 되는 환경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 정도 넓으면은 두툼한 거 넣어도 되는 정도의 실내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트에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통풍, 열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사지 시트 같은 것도 들어가 있어서 시트가 계속 커지기도 하지만 일단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도 돼요.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크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막 이런 퀼팅까지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우리는 푹신푹신한 시트, 안락한 공간이야 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시트가 커서 이런 거지 실내 공간이 좁지 않은 차예요.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예, 이 상태 그대로 뒤로 넘어가 보면요. 네, 이 정도의 공간. 그러니까 중형 세단에서
좁지 않은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타도 많이 넓지도 않은 공간이지만 좁은 공간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뭐 타는데 무리 없습니다. 다만 이 뒤에 헤드레스트도 너무 크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디자이너의 의도인데 나는 공간감보다 이건 충분히 넓은 차기 때문에 공간감을 주기보다는 푹신한 시트처럼 보여주고 싶었어 라고 해서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디자이너의 의도로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머리 모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사실 딱 하면은 편하게 딱 감싸주기는 합니다. 예, 잘 맞춰서 딱 세팅하면은 편안하긴 편안해요. SM6의 이제 최고급형 모델이라서 이런 밝은 색의 좋은 가죽을 썼는데, 좋은 가죽 중에서도 이런 중형 세단에 이렇게 좋은 가죽까지 쓸 수 있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가죽을 썼어요. 뒷좌석에까지. 중형 세단에서 쓸 수 있는 가죽 중에서는 최상급입니다. 소나타 인스퍼레이션도 요 정도 가죽인데 이렇게 좋은 가죽을 썼어요. 네, 하여튼 급하게 차를 빌려주신 르노 삼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SM6 다시 보기, 디자인은 정말 좋은 차다. 예,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디자인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하여튼 중형 세단 중에서는 교과서적인 디자인이고요. 그 다음에 참 잘생기고 단점이 없는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에서는 뭔가 뭐 결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완벽한 디자인입니다. K5가 길에서 돌아다니면 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K5도 참 멋있게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길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길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고 멋있긴 한데 편안하지는 않은 디자인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직 K5가 아직 시판이 되지 않아서 길에 나오면은 또 K5 디자인 얘기도 전해드리고요. K5가 길에 풀리기 전까지는 중형 세단의 최고 디자인은 SM6. 여기까지입니다. 장희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보통 인조 가죽으로 많이 하거든요. 여기 몸에 닿는 부분만 진짜 가죽을 하고 몸에 안 닿는 부분은 인조 가죽으로 많이 해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잠깐만요. 인조 가죽인지 인조 가죽이군요. 예, 인조 가죽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셨다가 토션빔 이거 아니